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아름 선생님 수업을 듣고 시스템 경영공학과에 최초 합격한 최우재라고 합니다. 크다야. 자, 그럼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해드렸고요. 네. 일단 합격한 대학은 성균관대 시스템 경영, 그리고 한양대, 서강대, 경희대, 건국대, 홍대 점점점 너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전적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가천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학점은 어떻게 되지? 제가 학점은 4.06점. 좀 너무 드라마틱한데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왜 편입을 하게 됐는지. 일단은 지금 우재 같은 경우는 특성화고를 다녔다고 들었는데, 네. 자, 왜 특성화고로 가게 됐고 또 이제 가천대를 가게 된 어떤 경로, 스토리를 좀 말해주세요. 네. 저는 솔직히 중학생 때는 완전히 그냥 공부 포기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데 관심이 갔고,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 꿈이 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프로게이머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냥 공부를 적당히 해도 되는 그런 학교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냥 집 앞에 있는 특성화고를 다니게 됐고, 거기서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끝날 때까지 진짜 게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인생이 게임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다가 제가 뭐 프로게이머 할 수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때 빨리 좀 인생의 답을 찾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수능 공부를. 그래서 수능 공부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솔직히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인수분해만 할 줄 알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게 팩토리얼 있잖아요, 느낌표?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에 느낌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싶은 거예요, 진짜.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도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진짜 맨땅에 헤딩하듯이 공부를 해서 어떻게 좀 성적은 제가 되게 노베이스였던 거 치고는 좀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가천대학교를 가게 됐고, 거기서 저는 대학교 정말 만족하면서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뭐 되게 좋은 선배들도 만나고 그 동기들도 다 되게 좋고, 저는 학과도 되게 마음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군을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되게 스펙이 화려해요. 제 맞선임 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다니셨고, 제 동기는 편입해서 경희대 전자공학과 다니고,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연고대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비교 우위를 갖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동기가 편입을 했잖아요. 한번 상담을 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삶을 사는 게 좋을까에 대해 좀 물어봤더니 동기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편입해보는 게 어떻겠냐. 제가 원래는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가 대학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좋은 학사를 따서, 좋은 학교에 있는 학사를 따서 그게 좀 더 대학원보다는 시간을 최소 1년 이상 아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진짜인 것 같은데 해가지고 편입을 알아보고 전역하자마자 바로 한아름 선생님한테 등록을 해서 그때부터 편입 공부를 해서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여기서 또 깜짝 질문. 아름쌤 수업을 듣게 된 이유는? 아름쌤 수업 듣게 된 이유는 그냥 김영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한아름쌤 얼굴이 바로 떴어요, 거기 홈페이지. 그렇구나. 그래서 떠서 제가 영어 선생님을 고른 것도 그 뒤에 또 영어 선생님이 떴어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그래서 네. 막부 여행을 보고 네. 여기 한강으로 왔다. 네. 그럼 영어에 대한 베이스는? 영어는 제가 수능 공부를 해봤는데 솔직히 제가 가천대를 간 것도 되게 잘 갔다고 생각했던 게, 저는 영어 수능 5등급 4등급 전전하다가 수능날 정확히 5등급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영어는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영어는 그냥 공인영어 한 적 있었나? 공인영어는 제가 되게 군대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토익을 한 870점 정도 만들어놓고 시작했죠. 그래도 수능 5등급이었는데 토익 870이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 거네. 네, 군대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오케이. 수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래도 응용통계학과였으면 수학에 대한 느낌을 사실 모르진 않았을 텐데, 네. 편입수학 공부하면서 어떤 힘들었던 점?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 편입수학? 저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응용통계학과에서 기본적인 대학 수학, 그러니까 대학 수학 맛보기를 다 알려줘요.
근데 이게 응용통계학과 자체가 문과 개설이다 보니까 좀 그 삼각함수라든지 몇 개 그 중요한 칼큘러스에서 중요한 것들 몇 개를 안 배우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 편입수학 1, 2강 딱 들어보면은 바로 삼각함수부터 나오잖아요. 그걸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1, 4 보면은 다 플러스고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 처음에 그 부분 복습할 때 강의가 한 1시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혼자서 다 이해하고 복습하고 나니까 한 4시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 접근이 제일 힘들었죠, 저는. 그러면 언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는 자신감이 이게 좀 이상한데 저는 3월에 그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기말 모의고사.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 할만하겠다 싶었는데 근데 4월 모의고사를 보니까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5월을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네. 네, 그래서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가 그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께 또 상담을 하러 그때 갔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때 저보고 제 시험지를 보시고 너의 식은 너무 좀 지저분하게 적혀있다. 이거를 보기 쉽게 간결하게 적고 너가 너가 말한 대로 그 공식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다시 점검을 하라고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다시 좀 집중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점검하고 나니까 한 6월 지나고 7월 이제 선형대수 들어갈 때 그때부터 좀 약간 수학이 안정적이 됐어요. 어느 정도는. 기말 모의고사 봐도 예전에 그 3월 모의고사 이상 점수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진짜 안정적으로 자신감을 찾은 건 7월 정도? 그럼 편입영어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편입영어 시작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일단 제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게 토익이잖아요. 토익은 진짜 그 당연한 단어라고 해야 되나? 모르면 이상한 단어들을 주로 내요. 근데 편입영어는 이게 내가 앞으로 살면서 볼 일이 있을까 싶은 괴상한 단어들부터 해서 이게 어원을 찾아보면은 원래는 아랍어였던 그런 단어까지 나오고 그리고 그 주제가 수능을 넘어서 좀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볼까, 이 한국어로 써도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은 걸 영어로 물어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죠, 맨 처음에. 그러면은 편입영어 모의고사 성적은 언제부터 뭔가 안정화되어 있다는 느낌? 언제 내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다라는 느낌? 영어 모의고사 점수는 그것도 한 7월 정도부터 그때 제가 7월에 제 영어 인생 점수를 한번 찍고 그 뒤부터는 좀 안정적이 됐어요. 그때 가장 기말 모의고사는 제일 잘 나왔거든요. 물론 100분위는 좀 다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어떻게 공부하면 수학의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수능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선생님이신데 그분은 수학을 공부를 했을 때 그분께서는 수학을 암기를 하면 안 된다로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했고 왜냐면 수능은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고력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암기 말고 되도록이면은 제가 그거를 전부 다 이해해서 제대로 풀어낼 수 있어야 고득점이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편입수학도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편입수학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양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리고 굳이 이걸 깊게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편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암기를 너무 혐오했기 때문에 4, 5월 달에 되게 점수가 불안정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께서 그 공식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말해주신 거 그 부분 점검하고 나서부터 좀 되게 점수가 괜찮게 나왔어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선생님께서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암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럼 영어 성적이 잘 나오는 방법? 영어는 잘 나오는 방법은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냥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있죠. 그냥 단어 열심히 외우고 근데 저는 제가 수능 5등급이 나왔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냥 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 라는 말만 듣고 단어만 그냥 드립다 외웠어요. 그래서 아는 단어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고
근데 토익 공부하고 편입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좀 도움받았던 게 어법이랑 구문이었어요. 그거를 좀 제대로 하니까 글이 읽히고 그게 되게 체화가 되면은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한국어 읽듯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읽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바로바로 파악이 돼요, 글 보면서. 그게 되니까 당연히 시간 단축도 되고, 시간 단축이 되면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되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점수가 되게 안정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결국 문법에 대한 베이스가 좀 필요한 거고. 네, 문법은 해석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원어민이 아닌 이상은 공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문법. 그러면은 우리가 한 10개월 정도 이제 영수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본인이 공부했던 영수에 대한 비중은 어떤 정도? 저는 전반기 그러니까 3월부터 7월까지는 영어를 좀 더 많이 했어요. 영어가 한 그래도 6에서 7 정도 되고, 수학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일 복습하고 그 다음에 누적 복습하고 그 정도 선만 지켰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7월 넘어가면은 선생님 수업에 그게 생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00제도 해야 됐었고, 그 9월 넘어가서는 이제 또 기출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학 비중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7월 이후부터는 5대5로 가져가다가 한 이제 원서 접수 시즌 한 12월 넘어갈라 그럴 때부터는 수학이 좀 더 많아졌죠. 수학을 많이 하게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단어 외우고 빠르게 기출, 제가 필요한 학교들 기출 푸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또 질문. 그러면 모의고사와 실제 기출과의 어떤 느낌? 차이점? 특히 영어에 대해서 먼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마다 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특히 영어는 기명 모의고사랑 되게 느낌이 많이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기명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 시간이 훨씬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기출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기본적인 자기 영어 베이스를 점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는 자기 영어 베이스 점검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출은 자기가 그 학교에 맞게끔 공부를 했나 그런 거를 점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케이. 그러면 아름쌤 수업의 가장 큰 장점? 저는 아름쌤 수업 딱 들으면서 아 진짜 듣길 잘했다고 생각한 게, 개념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저는 그 누적 복습을 하거나 그럴 때도 선생님께서 개념 설명해 주신 거 있죠. 그거를 거의 그 똑같이 따라 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이거다를 좀 직접 써보기도 하고, 옆에서 다른 친구가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개념 설명하는 와중에 그 아예 공식이 암기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좀 선생님께서 좀 스토리를 많이 가져가 주시잖아요. 그 부분이 좀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되게 개념을 빠르게 제가 체화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지금 이제 이 친구들과 친해지셨던 계기? 제가 한 7월 이후부터 선영대수를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기 있는 친구가 어쩌다 제 옆에 앉았는데 수업 시간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바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바로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약간 친해지고, 그리고 또 이름도 트게 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고, 또 근데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끼리 또 친해지다 보면은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건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 친구도 저한테 모르는 걸 물어보다 보니까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공부가 됐어요, 저는 여기 옆에 있는 형한테도 좀 되게 질문도 하고 질문도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이 제가 좀 점수를 안정적으로 맞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제가 개념을 물어봤는데 이건 나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거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라고 그거를 설명하다 보면은 제가 모르던 게 채워져요. 그게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딩동댕. 선생님 그걸 엄청나게 강조했지. 질문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걸 진짜 느낀 거지. 네. 질문하는 시간이 내 시간을 뺏는 게 아니라 네네네, 내가 맞아요. 공부하는 시간을 뺀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잠깐 학원 쉬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따로 그 카톡으로 질문해도 되겠냐고 연락 온 그 같은 아르메스 수강생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 왔을 때도 저는 오히려 되게 좋았어요. 그 친구가 모르는 거 설명해주면서 제가 복습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해주는 걸 오히려 저는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질문한다고 뭐 짜증낸 적도 없고 오히려 전 되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편입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편입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나중에 가면은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받고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생각보다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끝까지 했으니까 결과를 보려면 결국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좀 뒤쳐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쭉 해서 그 결과가 실패일지라도 자기가 열심히 했다면 그 결과에 후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꼭 끝까지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